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만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집단 상담의 기초라는 부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 과목 중에서 5개의 필수 과목과 또 한 가지의 선택 과목이 있죠.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사니까 우리가 국가 자격증 중에서 뭐 직업 상담사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있고 임상 심리사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 영역에 관한 게 많죠. 근데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상담도 있고 학습 이론도 있고 청소년 이해하는 이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집단 상담에 기초하는데 이 집단 상담에 기초하니까 우리가 상담 영역이잖아요. 상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집단 상담의 기초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담 이론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제 2과목이 집단 상담의 기초고 제 4과목이 상담 이론이잖아요. 같이 기본적으로 상담 이론을 알고 그것을 집단 상담에 적용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과목이 집단 상담이 먼저 나왔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6과목을 다 공부해야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겠지만은, 청소년들은 상담, 개인 상담도 많이 있지만 집단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청소년입니다. 그것은 발달 단계상의 문제를 다루는 적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목으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상담 이론과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집단 상담의 기초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상담의 기초 일단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을 하는데 집단 상담이라는 것, 집단 상담.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담 배경을 선행 과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상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문제 없는 상황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은 면대면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요즘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인터넷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버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버 상담도 있고 전화 상담도 있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를 활용한 면대면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게 상담인데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러한 상담을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좀 꼼꼼하게 다뤄보는 과정이 집단 상담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담에는 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가 어떠냐? 비교적 정상적인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과 학생들이 같은 경우에 생활지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활지도라는 측면이 있고 상담이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서 할 때, 그 다음에 좀 더 비정상적인 문제를 다룬 심리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죠. 생활지도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예방적인 차원에 더 초점을 둔 것이라면, 상담은 발달 경로상의 문제든 아니면 위기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 있는 것을 다루는 거고, 심리치료는 좀 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정상에서 좀 벗어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비교적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까닭은 내가 그냥 자격증 없어도 사람들 상담 많이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건, 상담사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 전문적인 활동이라는 거. 전문적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상담사와 함께 협력관계, 라포 형성 잘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신뢰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여기 신뢰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이것이 우리가 상담 용어에서 어떻게 하면 라포, 이렇게죠. 라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된 상황에서
상담은 왜 하느냐?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상담 아닌 건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냐? 바로 내담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기 이해하고 자기 수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객관적인 이해,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상담인데, 그러니까 허용적인 분위기. 라포가 형성된 가운데에서 자기의 자기 수용 그리고 나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단 구성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집단 상담에 분명히 개인 상담과 다른 장점이 있고 개인 상담과 다른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집단 상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상호적 의사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집단 선생님 장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집단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담자를 집단 상담에서는 내담자를 좀 너무 많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할게요.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구성원, 이게 내담자를 집단 구성원이란 표현을 써요. 그러면 상담자는 집단 구성원이 내담자면 상담자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이론도 다루게 되는 상담자는 우리가 집단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 상담에서는 상담자, 내담자 간에 서로 간에 교류예요. 근데 여기서는 상담자, 집단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 간의 교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단 지도자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설계부터 잘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협력관계, 상호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태도, 행동, 그래서 변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집단 상담의 정의 하나, 둘, 세 줄, 거시다까지 해서 네 줄인데 꽤 오랜 시간 설명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계시더라도 집단 상담이라는 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 서로 간에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원활하게 해서 라포형성 집단 구성은 잘 돼서 상담자도 물론 잘 되거든. 자기 이해, 자기 수용.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발달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잠재능을 꾀하는 것이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 정의받고요. 그렇다면은 집단 상담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단 상담의 특징이라는 건 아까도 이게 정상 범위예요. 정상 범위에서 심하게 일탈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상담이에요. 그렇다면 심각한 정서적 문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든가 심각한 정서적 문제 있어요. 아니면 성격적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집단 상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집단 치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집단 상담은 뭐예요? 성장, 적응의 강조점, 방점이 주어지는 것이 집단 상담이다. 집단 상담자는 당연히 훈련받은 전문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인데 그러면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상담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집단 상담 분위기는 신뢰로며 수용적에 한다. 분위기는 라포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집단 상담 과정의 요체라는 것 중요한 점은 뭐냐? 앞서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도 중요하고요. 구성원들과 서로 간의 상호 피드백 이걸 주고받는데 집단 상담의 핵심이 있다. 구성원 상호 간의 무조건적인 수용. 줄칠 게 너무 많죠? 상담력에서 무조건적인 수용.
상담사. 그리고 신뢰론 분위기는 효과적인 집단 상대 필수 조건이다. 이건 집단 상담 아니라 개인 상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인관계라고 강조해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입니다. 다이나믹한 거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 상담과 비교하면 집단 상담의 우월성이 있겠죠. 우월성은 뭐냐? 집단의 뭉침, 응집력이에요. 집단의 응집력을 이용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 집단의 매력도죠. 꼴똘똘 뭉쳐서 보여주는 거, 이 집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집단 응집력이에요. 그 응집력을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집단 응집력이라는 것은 집단 내에서 어떻게 응집력이 생기려면요. 굉장히 친밀감도 느끼고 신뢰감도 느끼고 오나 공감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적대감 갈등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적대감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단 응집력이에요. 그래서 응집력 있는 집단은 집단으로부터 하여금 나를 개방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어떤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갈등이 있으면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면 이 부딪힘이 두려워요. 그럼 자꾸 찾아나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표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도 건설적으로 표현해서 성공적인 상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의 매력, 집단의 응집력입니다. 집단의 속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집단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집단에서 역할이 있고요. 집단 상담할 때도 어떤 집단 내에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주의도 있고 집단의 규모도 있어요. 규모라는 건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속성은 저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응집성도 물론 중요하고 그럼 집단 상담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집단 상담의 목적. 상담 목적 알 것 같아. 문제 해결하거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집단 상담은 내담자의 자기에 대한 구성원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사회생활에서 발달 과제에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단 상담 많이 발달 단계상의 문제 있는 경우 많이 접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필요한 어떤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 이거 집단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기 통제나 문제 해결, 의사결정의 능력을 개발한다 했어요. 상담에서는 요거 잠깐 표현을 하고 갈게요. 더 부연 설명하고 가면은 앞서 상담이라는 건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상담한다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상담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 맞습니다. 그 과정인데 그러면 문제는 왜 생겼느냐? 각 내담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내담자의 의사결정력을 학습하는 거는 상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하는 거. 의사결정 능력을 개발한다.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한다.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틀린 표현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러한 능력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여기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대화예요. 상담자 혼자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공감적 경청자가 되는 동시에 내가 생각하고
믿고 표현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집단 상담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집단 상담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해서 뭉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은 각자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집단 상담의 목적이다. 그러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집단 상담의 목표, 집단 상담의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목적이 좀 더 큰 거죠.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거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목표를 보게 되면은 집단 상담의 목표, 집단이 근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할 때 집단이 그거 이론이 있어요. 이론.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래 상담 이론을 배우는 거죠. 정신 분석 이론을 접근할 수도 있고 형태주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단 형태, 폐쇄 집단이냐 개방 집단이냐 이것도 집단의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집단 유형 같은 경우에 뭐 참 만남 집단, 뭐 가이던스 집단 이런 집단이에요.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이론이라든가 형태라든가 구성원들의 개인적 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목표가 정해지지만은 일반적으로 콜에이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그 안에 구성원들의 의도, 구성원들의 생각, 어떻게 뭉쳤느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목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무엇이냐?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도 목표다. 자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발달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욕구나 문제들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인식한다 그랬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만 특이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자기 수용하는 거, 나를 받아들이는 거, 자신감, 자기 존중감 증진,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 집단 상담은 뭐예요? 상담 자체가 정상적인 발달 문제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발달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도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도적이었지만 나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 타인도 고려한다 했잖아요. 타인도.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주도성, 자율성, 책임감 증진시키는 거,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우는 것이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 제가 강조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한다. 집단 상담에서. 개인 상담과 조금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사회적 기술 학습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욕구,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성 증진한다.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렇게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고 신체 언어도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의사소통에 문서를 작성해서 서류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것도 그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대화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상담자의 기본 자세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만이 상담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청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상담자의 자질이죠. 상담자의 기법이기도 해요. 그건 뭐예요? 내담자가 얘기를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타인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얘기에서 타인의 욕구라든가 감정에 대해서 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 것만 받아들이고 내 걸 억누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것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의사소통이에요. 그런 것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얘기하면 타인에 대해서 배려, 염려를 바탕하면서도 배려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 같은 거 할 때 부정적 피드백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한 배려가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직면, 맞부딪히고 도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학교 상담,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면은 그래서 해서 얘가 문제 있는 행동을 문제 없는 행동으로 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한다. 이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상담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를 부수적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학교가 원활하게 문제 없는 아이들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 있는 아이가 문제가 개선되면은 학교에서 좀 생활지도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이 상담의 목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태도 어떨까요? 우리가 인간중심 상담에서 타인이 본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타인이 본 나. 이것이 다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나는 알잖아. 내가 어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완전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지 못해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타인이 나를 너무 좋게 본다. 그럼 어때요? 좋으면서도 그 내부에 갈등이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가 또 너무 나를 갖다 낮게 봐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 부응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형태주의에서는 뭐 그 신경증의 층에서 공포층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은 싫어할까봐 거기 맞춰주는 거.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서 내 기대에 맞게 사는 방식이 뭐냐. 이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거죠. 그리고 내 가치관을 명료하게 하고, 그리고 이걸 수정할 건지, 수정하려면 어떻게 수정할 건지, 그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집단 상담의 목표라고 코레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니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한 태도 이것만 혼돈하지 않으시면은 계속적으로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집단 상담의 원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집단 상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해야 되느냐? 집단 상담은 나를 이해하는 거. 집단 상담 원리는 나를 이해하는 거.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개방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해요. 우리가 평가도 타인에 의한 평가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집단 상담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앞서서 제가 상담과 생활 지도와 그 다음에 심리치료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집단 상담이란 비교적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라는 건 뭐예요? 집단 지도도 있어요. 지도라는 거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살짝 얘기했죠. 그리고 심리치료도 집단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범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수가 하긴 어렵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 집단 구성, 개개인의 행동 변화에 관심을 둬요. 여기서는 정신병리, 어떤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발달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죠. 혹은 집단 구성은 생활 문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 간에 아주 서로 간에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의 개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고나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단 상담입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타인도 이해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해서 자기 이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나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해해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것이 집단 상담의 1차적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벌써 몇 차례 반복하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 사회적 기술 향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집단 상담은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그 문제에 대처해 나갈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은 본질 예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크기, 규모 자체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하거나 아니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집단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규모가 커도 좋지 않고 너무 규모가 작아도 좋지 않아요. 대표적인 하나 얘기하면은 너무 규모가 크면 서로 간에 교류하는데 제한점이 있어요. 거기에 하위파가 생기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면 규모가 너무 작으면 집단 상담의 장점은 의사소통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교류할 폭이 너무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15명 이내 6명, 12명 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얄놈 같은 경우에 7, 8명, 8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 횟수는 횟기도 25회기 미만 정도, 시간도 다 다르죠. 주 1회 하느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집단 지도라는 것은 이제 주 목적을 볼 거예요. 집단 지도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집단 지도인데, 집단 지도라는 것은 생활 지도의 한 형태죠. 이 집단으로 만나서 하는 것 자체는 주 목적이 뭐냐? 어떤 정보 제공에 있다. 그리고 집단 지도의 내용이 주로 이제 전문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있는 선생님, 지도자나 선생님이 주로 교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서 미리 지도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집단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그리고 정규 교과 교육을 제한 방법으로는 홈런 프로그램, 현장 경화,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단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집단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담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집단 지도는 주 목적이 지도니까 교육적인 측면에 있다. 주로 정보 제공에 있다. 그래서 상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단 지도는 뭐냐? 교육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집단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검사, 우리 심리 측정 배우는데요. 개인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심리검사가 있지만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것을 집단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기능의 발달이라든가 인간관계 개선, 그리고 성격 적응,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집단 토의 경험을 통한 지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과는 다르게 규모가 커도 되겠죠. 그래서 6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까지 될 수 있어요. 횟수는 좀 적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집단 치료는 뭐냐? 집단 치료는 명수가 조금 더 적겠죠. 심각한 문제 정도를 다루게 되는 게 집단 치료는요. 무엇에 관점이 있냐? 무의식적 동기예요. 무의식적 동기에 관심을 해서 어떻게 정서적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 주 관심을 갖고 있다. 주 목적이다. 했어요. 심리적 갈등. 그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서 수정해 나간 일련의 집단 면접이라는데, 이 강조점 뭐예요? 심리적인 문제, 정상적인 것이 좀 벗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보다 더 심한 장애, 집단 상담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깊은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특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기애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조금 나은 자기애를 통해서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켜서 치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비적응적 태도.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적응적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 그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의 크기는 어때요? 적어져야겠죠. 치료의 크게 저게 치료 집단 치료의 규모는 적습니다. 근데 회기는 조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시간인데요. 집단 상담이란 무엇인가 봤어요. 들으니까 기억나는 거 뭐였어요?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 의사결정력 증진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단 상담의 유형부터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웠고요. 2차 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